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파업 중인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편가르기 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옹졸하고 편협한 대통령, 생각이 짧은 대통령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인 조은산 상소문, 예. 또 영남 만인소가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큼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소문 형식의 청원글은 결국 청와대가 너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간호사들을 격려한 건 좋아요. 그 내용이 정말 여전히 민심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민심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렇죠.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소통을 할지 모르는 거죠. 지적을 하려면은 세상 제일 나쁜 게 뒷땅 치는 거거든요.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는 거. 의사 파업이 얼마나 뭐 의사들이 생존권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구속되느냐, 이런 목숨 걸고 싸우다시피 하잖아요. 평생 의사 자격증 딴 거를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하지. 그렇죠. 그거를 간호사들을 격려한다면서 거기다가 쓰리 쿠션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가르기, 정년적인 편가르기 언어죠. 뭐라고 그랬냐면, 뭐 전공의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전공의 의사들이 떠난, 그 뒤에다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네. 가뜩이나 힘든데 의사들이 파업하느라고 저렇게 땡깡 부리는데 그것까지 떠맡아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전형적인 편가르기식 언어죠. 예. 편가르기식. 갈라치기. 그렇죠. 갈라치기.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부터 뭐 일본하고 싸우는 것부터 모든 걸 다 갈라치기 편가르기잖아요. 이것도 편가르기잖아요. 그리고 또 첫 번째는 편가르기, 두 번째는 타이밍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의사협회도 항의 합의문을 담으면 복귀하겠다고 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초친 거예요. 찬물을 탁 찌그러든가 아니면 의사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키려고 그렇죠. 기름을 끼얹은 건가? 그래가지고 의사들을 완전히 차제에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여기 찬물이면 여름에 시원하기라도 하죠. 완전 똥물을 끼얹은 거죠. 똥물을.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좋고, 세 번째로는 팩트가 틀려요. 일국에 그래도 국가 원수가 SNS 하는 거 팩트가 맞아야 되잖아요. 응? 의료 현장에 의사들은 별로 없고 간호사들이 다 코로나19 이후에 다 했다고 하는데, 실제 통계 나온 거 보면은 의료진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 의사들이 더 많았잖아요. 많아도 물론 간호사들도 고생을 했지만 의사들 숫자가 더 많은 걸로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간호사들이 대부분 하고 의사들은 팔짱 끼고 놀고 그 지휘봉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요. 치료는 간호사도 하지만 의사들이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 방호복 입고 방독면 같은 거 쓰고 이 더위에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거기다가 저런 편가르기식 언어, 그것도 타이밍도 안 좋고 또 팩트까지 틀린 말을 하는 우리 대통령, 참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도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의사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공공의대 만드는 거, 그리고 의대 증원하는 문제, 이 부분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그걸 쓱 꺼내가지고 이때 의사들이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 꼼수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덕분에 챌린지, 예. 의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 극복했다고 4.15 총선 민주당이 이긴 것도 의사들 덕에 컸죠. 그래서 의사들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다가 칼을 꼽은 거예요. 예, 칼을 꼽고 타이밍도 그러니까 안 좋고 내용도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는 게 의대 증원한다는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의사들 증원하는 거는 의사들도 그렇게 반대 안 해요. 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방의대 뭐 저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인가 뭐 이런 거 다시 만들고 정치적으로 지방에 만들어 가지고 그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아서 그 임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싫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죠. 그런 게 지역의 토호들, 네, 그렇죠. 또 시민단체들 자기들도 그렇죠. 의사 아들, 딸 그렇죠.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윤미향이가 조국 딸 조민희를 의사로 뽑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네. 시민단체에 있는 윤미향이 정의기억연대 돈 떼먹은 윤미향이가 조국 딸 조민희를 의대 보내고 의사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근데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 중 하나 아산병원이잖아요. 울산의대. 네. 거기 교수들이 500명이랍니다. 그 계열 병원까지 하면 800명. 근데 울산의대가 정원이 40명이 입학한대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500명, 800명 교수들이 강의 한 번 할 기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시설 있는 데를 좀 지원해주고. 그렇죠. 예? 지원해줘야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소외. 그리고 이제 좀 응급의학과라든가 그렇죠. 또 그리고 뭐 기피과 문제. 산부인과 그렇죠. 기피과 그런 데를 팍팍 지원해줘야죠. 그렇게 지역 소외 해소하고 기피과 하려면은 그런 쪽에다 인센티브 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뜻을 갖고 저렇게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예?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의사들이 분노한 거죠. 예. 더군다나 의사와 간호사는 어떻게 보면은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하고 간호사가 동고동락하는 게 의사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편가르면은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환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싸우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들려고. 의사하고 간호사는 상하 관계 아니라 예. 수평 관계고 서로 협업하는 관계죠. 그렇죠. 의사 영역이 따로 있고 간호사 영역이 따로 그럼요. 있는 거죠. 예. 예,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폭염에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다 하면서 의사들을 이간질하는 게 꼭 보면은 저 콩지 팥쥐 엄마 같잖아요. 예? 예. 간호사가 팥쥐고 저 의사들은 콩지라 저놈들은 저 코로나19인데도 어디 저 파업이나 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더구나 또 가수 아이유 그건 좀 너무 치사하대요. 치사하죠. 가수 아이유가 순수한 뜻으로 이제 얼음조끼 아이스 조끼라고. 네, 아이스 조끼 그 기증했잖아요. 아이유가 얼마나 기부 많이 합니까? 착한 네. 가수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이유 냉조끼까지 언급해가지고 예? 의사들한테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도 하고 아이유가 뭐 간호사 편들 일이 있고 의사 편들 뭐 있겠습니까? 이 폭염에 코로나19 방역으로 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보낸 거죠. 기부한 거죠. 그걸 갖다가 그걸 이용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참 진짜 소통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모들도 한심한 거죠. 그런 것도 좀 걸러야 되거든요. 예, 걸러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요. 예. 아니 청와대 참모들이 여러 네.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소통수석실도 있고 또 대통령 바로 직원에서 보좌하는 네. 그 의전실의 사람들도 있고 또 바로 대통령 그 부속실 사람들도 있고 이런 SNS 글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말 한마디, 글 한 편이 네.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렇죠. 걸 안다면은 거기에 올라오는 글도 예. 노영민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 관리도 이제 할 일도 없을 텐데 두 개 다 팔아서 네. 그런 것도 좀 정확하니 그렇죠.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거 이런 것이 메시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영민도 한심한 게 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30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집 사는 이유가 뭐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하는 수준이 대답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그
그런 인식을 갖고 네. 있으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격 상승, 물론 뭐 손해보려고 사지는 않죠. 네. 하지만 더 큰 거는 불안감이죠. 불안감. 예? 지금 전 월세 가격이 자꾸 오를 기미가 있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전월세 전환율까지 자꾸 떨어진다는 거는 세금 때리고 하면은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집값이 10억이면은 전세값이 12억, 13억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30대들이 빨리 살려고 지금 서두르는 그 불안감. 그거를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고, 김현미 장관은 청약하면 된다는데 청약이요. 가점이 30대들은 점수가 얼마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 50, 60 된 사람이 무주택 이 사람들이 점수가 높거든요. 30대 이제 새로 세대주 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언제 그 점수 갖고 청약을 해요. 그러니까 참 현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대통령은 예. 어떻게 보면은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또 예. 자기들 스스로 통합의 대통령, 화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으로는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 예.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꾸 편가르기 해서 자기 지지층하고 지지층 아닌 사람을 자꾸 나누는 거죠. 네. 8.15 코로나도 사실 그 전부터 정부에서 자꾸 펌프질해가지고 코로나가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8.15 참가자로 모두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광화문 집회오고 정광훈 예, 다 뒤집어 씌웠죠. 적반하장이니 뭐 과격한 용어를 써서 거의 역적으로 몰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가르기. 그리고 가끔 왜 화합이나 관용 좋은 말들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써준 거고, 써준 거 읽는 거고, 가끔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직접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철학이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그 포용하는 그 자세, 이게 부족한 거죠. 근데 뭐 대통령이 책을 많이 읽는지 이번 여름 휴가에도 이런 책 읽으라 하고 네. 뭐 권유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무슨 책을 읽나요? 만화를 읽나? 직접 읽을 수도 있지만, 이해찬 뭐 네. 만화 만들었다는데 네. 그런 건 읽고 계시나? 사실 저도 옛날에 어디 출판사 대표할 때, 어디 언론에서 안 해본 거 없어요? 네. 뭐 대기업에 또 네? 부사장까지 하시고. 책 추천을 좋은 책 읽은 걸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 밑에 부하한테 얘기했습니다. 책 좋은 거 뭐 있냐? 어? 내가 읽은 거는 약간 좀 속된 말로 가오다시가 안 쓰는 것 같은데 했더니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먼저 추천하고 나중에 읽어본 적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아마 대통령이 안 읽어본 책도 꽤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왜 청와대 참모들한테 뭐 90년대생을 뭐 읽어란가요? 그런 책도 선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에 대해서 자신부터 이해하나요? 30대, 90년대생은 30대거든요. 네. 그 사람도 이해 못하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예. 이렇게 편가르기, 갈라치기를 하는 거 예. 보면은 역시 지지율이라든가 자기 편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랄까 우리나라 상류층이랄까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적대감, 적대감이 있죠. 열등의식이랄까 이런 것도 컴플렉스도 있는 있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외구와 일반구로 딱 나눠요. 네. 그러면 일반구 쪽에 사람들이 많죠. 예. 부자와 서민,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예. 이번에도 보면 의사와 아닌 사람. 그렇죠. 의사,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뭔가 긁고 싶고 그렇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이번에 검찰 때려잡는 거 보면은 그렇죠. 검찰도 선민 의식이 좀 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네. 엘리트 의식이 있죠. 또 그렇죠. 엘리트인 거는 맞고 의사 검사하고 의사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엘리트죠 사실. 예. 문과에서 전교 1등하면 판검사 되고 이과에서 전교 1등하면 의대 갔잖아요. 예. 그건 뭐 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전국에 있는 지방의대까지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공대가 시작되잖아요. 그거 좀 불편한 진실이죠. 뭐.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갈라치기 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서울대도 대통령. 공격하고. 예. 또 대통령 할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따져서 편가르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전략상. 그러나 포용에 더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편가르기를 하고 뭐 좀 갈라치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당 쪽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정당 쪽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앞장서고 각 부처에서 눈치 보고. 예? 아마 저 법무부에서 저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막 하고 검찰 인사하는 것도 그게 뭐 청와대 뜻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전 국민 갈라치기 아닌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갈라치기는 어느 정도 했지만은 이론상 그렇고 말만 그랬지 실행은 사실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진짜 실행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국가의 틀을 바꾸는 거, 개조하는 거,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자꾸 나쁜 쪽으로 자꾸 개조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또 안희정 측에서 댓글 좀 줄여달라 그랬을 때 이 경선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아니냐.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니까 평소 한 2, 3천 명이 댓글을 다는 모양이에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왜 거기에 뭐 문 대통령 반대파만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죠. 문파들이 원래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문파들이 들어 다른 그럼에도 사람들이. 불구하고 거기에 90% 이상이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다 붕괴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 쑥대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았다는 것을 지금 집권 세력이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아직도 국민을 수준 낮은 수단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 폭염에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고 의사들이 팽개친 자리에 그분들이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전 국민의 편가르기고 팩트도 틀리고 있을 수 없는 지도자의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간호사들이라도 좋아했느냐? 간호사들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간호사들은 그 자다가 아닌 밤에 홍두 깨죠. 우리 좀 가만 좀 놔도 실제 해줄 수 있는 거는 간호사들 해줄 수 있다면 조용히 간호사들 근무 체제를 좀 해준다든가 또 뭐 처우 개선을 해준다. 처우를 좀 도와준다든가 그분도 사실 고생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간호사들은 왜 3교대 하잖아요. 사실 24시간 근무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천사란 나이팅게일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잘해주는 거는 조용히 잘해줘야 되는데 꼭 의사랑 비교해서 잘한다고 하면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이 말뿐인 구두선이죠.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인력 늘릴 생각하지 말고 있는 현재 인력이라도 좀 제대로 지원을 해달라,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 일반인들의 댓글에 이렇게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설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겠느냐? 대통령 SNS가 해킹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명이 좀 깊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냐. 누가 이제 썩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근래 뭐 그 해킹 보면 오바마 SNS에다 올리고 막 그렇게 해킹을 하잖아요. 그거 잡고 보니까 대학생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같이 매일같이 트위터를 하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팩트를 엉터리처럼 하면은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국민들 싸움을 붙이고 아마 지금 미래에 지금 2020년에 우리 시대를 아마 복귀하면은 그 분열의 시대, 분열을 자초한 지도자의 시대, 뭐 이렇게 기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합, 국민 100%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100%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는 편가르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태경 의원은 삼류 대통령이 되고 싶느냐 뭐 이렇게 비난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건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해킹을 당해갖고 이런 말을 누가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